오늘 발표는 딥시크 AI에 대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특징, 그리고 시사점, 그리고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는 방향을 잠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기술들이 사실은 뭐 이미지를 분류해내고 어떤 그 모양들이 있는지 그림을 만들어내고 동영상을 만들어내고 챗GPT처럼 어떤 생성형 AI를 만들어내고 또는 노벨상을 탔지요. 그 알파폴드 3처럼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다든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푸는 이런 인공지능이 지금까지의 추세였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단일 상호작용의 중심이 있고요.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아티피셜 내로우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런 분야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인공지능의 흐름이 점차 자율적이고 또 복잡하고 다단계의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의 형태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스스로 가설을 만들고 실험하고 증명하고 하는 AI 사이언티스트와 같은 그런 인공지능의 어떤 슈퍼 인텔리전스까지를 저희가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뉴럴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보통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이제 커지고 데이터를 많이 넣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더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서로 이런 것들에 대한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구축하고 협업하고 경쟁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메타가 라마 3를 발표할 때 H백을 16,000개를 사용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한 개당 서버용으로 보면 한 4천만 원 정도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한 6,400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근데 GPU 가격만 그렇고 실제 이제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서버까지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1조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다 더해서 메타는 24,000개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2개를 더 추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스타게이트 발표가 그 프로젝트가 이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서 우리는 이런 뉴럴 스케일링 법칙을 에 있어서 이제 큰 역할을 하는 어떤 그 대규모 컴퓨팅 그 자원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히 AGI 연구까지 범용 인공지능 연구까지 이제 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엔비디아가 2024년 GTC에서 발표했던 그 GB200 NVL72라는 모델입니다. 사실 보시면은 이제 서버들은 보통 보면은 서버 노드 간에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쓰는데 이제 그것도 아깝다. 그것도 느리니까 이 렉 하나가 마치 하나의 컴퓨터인 것처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쓰면은 이제 개당 한 150억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 두 개가 세트로 해서 한 300억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장비들을 써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해 나가겠다 하는 뉴럴 스케일링 법칙에 따른 그런 컴퓨팅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긴 하겠지만요.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2024년부터 LLM 기술이 발표된 동향들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만 좀 뽑아서 넣고 한국 기업들도 좀 넣습니다. 이만큼 제가 그냥 그 모든 걸 다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중요하게 보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 기업들도 꾸준히 이런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딥시크가 채용하고 있는 알고리즘들은 세상에 없었던 거를 만들어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알고리즘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알고리즘들을 저사양 GPU를 활용해서 했다라는 게 저희한테 크게 다가왔던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딥시크가 발표한 내용들만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들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저사양 GPU에서도 이런 성능 향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요. 또 이런 그 어떤 딥시크의 발표를 통해서 뉴럴 스케일링 법칙 앞에서 이제 그런 하드웨어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도 R&D를 통해서 알고리즘의 효율화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딥시크가 나왔으면 그럼 앞으로 그럼 계속 이제 딥시크가 뭐 전 세계를 장악할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 모델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당장 지금 QM만 하더라도 딥시크 발표한 다음 달에 그러니까 얼마 전입니다. 1월 29일 날 QN을 발표하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요 그 Q&A 성능입니다. 우리 딥시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바로 그냥 뒤집어 보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비단 이런 LLM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뭐 젠슨 왕도 CES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피지컬 AI, 실세계로 나오는 AI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굉장히 또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딥시크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아실 것 같고요. 여러 논란이 있는 것도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인프라 구축 비용이 사실 이제 이네들이 얘기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빅테크들이 이제 발표를 할 때 우리는 이런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이제 보통 발표를 하는데 딥시크는 약간 좀 노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논문에다가 이거를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면 개당 그 시간당 한 2불 정도가 드니까 그걸 계산하면 한 80억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이제 한 번 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거든요. 중간에 이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사실 인공지능 개발하시면 이제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은 여러 모델을 동시에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그 모델을 만들다가 실패하면 다시 또 만들기도 하고 여러 그 계속 이제 반복적인 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비용들은 빼고 그냥 오로지 클라우드 비용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축소된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이전에 또 그 GPU를 또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추측도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신뢰성 문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정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유도한다라는 건 이제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실시간 검열을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뉴스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류를 낸다라든지 민감 정보들을 노출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모델을 써도 우리가 안전할까라고 하는 그런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또 여전히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특히나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는 제품들은 굉장히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떤 노출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약관에 이제 중국에 위치한 안전한 서버에 저장될 수 있다라고 이제 표시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내가 묻고 있는 질문 또 나의 정보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또 어떻게 잘못 활용되지 않을까 어떤 개인 정보에 대한 침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다 보면은 이제 디스틸레이션 증류라는 기법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법들을 쓸 때 그 원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침해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딥시크가 우리한테 이 시사하는 바는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사양 GPU를 가지고 그만한 성능을 고성능을 냈다라는 것은 저희한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굉장히 저력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얼마든지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점점 더 그 미국과 중국 AI G2 기반으로 이 패권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 딥시크가 촉발한 어떤 이런 사태 때문에 미국은 좀 더 그 반도체 수출을 규제를 할 것 같은 할 거라 이제 예상이 들고요. 빅테크도 더 투자를 활발히 해서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싸움이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혁신을 하면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로 그 많은 전 세계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런 모델을 빨리 지금 습득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이제 계속 가속화되는 것 같고요. 딥시크도 마찬가지고 알리바바의 Q&A도 마찬가지고 오픈 소스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 진영과 다르게 오픈 소스로 내고 있는 그런 모델들인데 오픈 소스라는 것이 사실 완전히 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픈 소스를 가져다 쓰게 되면은 그 생태계에 락인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픈 소스를 가져다 쓸 때는 좋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는 굉장히 또 제약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 생태계에 우리도 이제 같이 동참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만의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슈도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이제 제일 많이 봤던 뉴스가 사실은 이러면 이제 엔비디아의 독주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 고성능 AI 칩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고사양에서 더 빨리 연산을 하고 더 그 모델에 대한 복잡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나름대로 더 빠른 연구 결과를 낼 수 있고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AI 칩, 고성능 칩은 여전히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반면에 또 이제 저사양으로도 이런 것들이 고성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AX 대전환 시대 그리고 온 디바이스 모든 기기들에 우리가 AI 탑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떤 큰 그 알고리즘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공지능을 저희가 크게 얘기를 할 때 모델과 컴퓨팅 그리고 데이터 이 세 가지 요소들을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 모델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어떤 인공지능의 기초 원천 기술 또 인공지능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부분들 또 산업의 난제를 해결하고 여러 이제 모델 여러 이제 산업에 확산할 수 있게 하는 활용성 그리고 AI를 활용하면서 그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인공지능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국가 간의 협력 이런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노력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컴퓨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그 모두 발언에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은 AI 연구용 컴퓨팅,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광주에 가지고 있는 광주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지금껏 굉장히 컴퓨팅 자원을 많이 그래도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도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굉장히 크게 사업을 진행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어서 학습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서비스나 인재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그동안 많은 노력에서 이제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재 측면에서 보자면은 AI 대학원, 융합혁신대학원 같은 부분들이 이제 졸업생들이 나올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재들이 앞으로 나와서 이제 우리 사회의 큰 인공지능의 어떤 일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 재정 지원한 것들이 국내 AI 모델 개발과 성장의 밑거름을 충분히 수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이제 뭐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세계 두 번째 AI 기본법을 제정한 나라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정부의 어떤 의지라든지 민간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조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다 이제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그 허깅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오픈 LLM의 이제 리더보드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서로 경쟁력으로 굉장히 많이 모델을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없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저희 올렸었고요. 모레, 업스테이지, N3N, LG AI 연구원 계속 리더보드의 1위를 굉장히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대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모델들도 있거든요. 이런 작은 모델들이 또 산업에 적용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충분한 자산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AI 그 모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원천 기술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력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쫓아간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저력이 지금 이제 빨리 발휘가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슬라이드 만들면서 예전에는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인공지능 써서 이제 만들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말씀 안 드려도 저거 그런 거 써서 만들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왼쪽 그림이 이제 위기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기회다라는 걸 한번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풍랑을 헤치고 나가면서 저기 이제 멀리 햇빛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저는 지금 딥시크의 이런 이슈가 저희한테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요. 위기가 아닌 저희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의 투자도 굉장히 많았지만 좀 더 정부가 이제 확대를 하고 또 이게 이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사실 그 독자적으로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의 노력이 반드시 동반이 돼서 같이 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저희가 뭐 GPU나 하드웨어나 어떤 그 R&D뿐만이 아니라 인재나 데이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자산, 전략 자산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남의 기술을 써야 되고 남이 그것을 쓰지 못하게 할 때 그 생기는 경쟁력의 약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인 AI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경쟁력으로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런 인공지능 기술의 흐름에서 중심에 서기를 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발표를 드렸습니다.